네, 방금 소개받은 베슬 AI 대표 안지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MLOps, 뭐 LLMOps의 어떠한 작년 말과 올해의 어떠한 트렌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MLOps, LLMOps가 굉장히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좀 뭔가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제는 사실 그거를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구축하는 인프라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MLOps, LLM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베슬 AI는 이제 이러한 어떤 머신러닝, 이제 MLOps 플랫폼, 그래서 AI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AI 팀들이 이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고, 한국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팀들은 이제 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나 연대 AI 대학원이나 서울대 공대나 등등 해서 각 이제 AI 대학원 분들, 모든 학생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AI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뭐 현대차 자율주행팀이나 티맵이나 뭐 혹은 스캐터랩이나 리튼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떠올리실 만한, 이런 팀들은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팀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도 사실 이런 어떤 고객들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실리콘밸리의 사례들을 주제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MLOps, LLMOps, 더 나아가서 ML과 LLM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순서는 이렇고요. 그래서 MLOps와 LLMops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AI 모델 개발과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게 챗GPT야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 우리가 AI 모델 개발을 도입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 어떠한 컴포넌트를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LLM 매처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LLM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이제 뭐 회사는 이제 레벨 0, 뭐 레벨 1, 2, 3 약간 이런 LLM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LLM의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LLM 옵스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MLOps를 바라보고 있는지, LLMops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은 이제 작년 말에 텍사스에서 진행한 MLOps 월드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AI 기업들이 와서 우리가 뭐 ML 혹은 LLM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어떤 되게 큰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온 사례들도 오늘 시간이 된다면 좀 다뤄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LOps라고 하면 사실 되게 한 번쯤 혹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러한 단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연구실이나 혹은 어떠한 그 뭐 랩실이나 약간 이런 곳에서 우리가 AI 모델을 열심히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내가 뭐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배포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이걸 다시 이제 뭐 개선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MLOps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돼 있고 재현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하고 진화 가능한 이러한 그 AI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약간 뭐 이러한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들이 MLO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에 있는 EDA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열심히 실험하고 이제 처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제 데이터 프랩,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 개발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 이걸 리뷰한 다음에 배포하고, 이제 다시 뭐 인퍼런스를 하고, 뭐 이제 다시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EDA부터 이제 데이터 프랩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해서 학습하고 이제 뭐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재학습하고, 이제 약간 이러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게 MLO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 AI 모델을 뭔가 그냥 만들어보고 끝나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AI 모델을 개선시켜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모델의 개발 과정 혹은 AI 모델의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뭔가 명확한 그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저기 주소에 있는 링크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는 뉴욕에 있는 VC인 인사이트 파트너스라는 VC에서 그려준 MLOps의 어떠한 그 풀 사이클 이제 뭐 머신러닝 더 나아가서 이제 머신러닝 개발과 운영 과정의 풀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류의 어떤 MLOps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처음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이런 모으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밸리데이션하고 클리닝하고 이 데이터가 뭐 이상한 데이터도 많이 껴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퀄리티의 것들을 컨트롤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데이터를 이제 레이블링하는 이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뭐 어떤 데이터가 뭐 이미지 데이터가 이게 사람이고 개고 고양이고 이런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쓸 게 아니라 사실 이 데이터에서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만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잘라서 이제 뭐 여기서 RGB 값을 뽑아내서 뭐 쓴다든지 혹은 여기서 윤곽선만 뽑아내서 쓴다든지 그래서 데이터에서 특정 어떠한 요소들만 뽑아 쓰기 때문에 이 요소를 피처라고 부르고 그래서 피처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더 나아가서 피처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약간 이런 것들이 피처 엔지니어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모델 트레이닝의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학습하는 약간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고 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선택하고 혹은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모델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모델의 거버넌스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챙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AI 개발 과정, AI 배포와 운영 과정, 뭐 더 이거를 다 통틀어서 MLOps라고 하는 어떠한 전체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모두가 다 이런 형태로 이제 AI 개발, 운영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마다 이제 또 회사들도 되게 많이 존재하기도 하죠. 어떤 회사는 데이터 레이블링만 해주는 회사, 어떤 회사는 이제 모델을 직접 이제 뭐 제공해주는 회사, 뭐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러한 어떤 MLOps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회사, 약간 이렇게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년 뭐 초중순 이때쯤부터 이제 GPT와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AI 팀들, AI 개발자들이 일종의 멘탈 붕괴가 오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인가? 챗GPT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돼서 내가 AI의 미래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뭐 GPT와 같은 모델 혹은 새로 나오는 어떤 오픈소스 모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AI 모델을 수동으로 만들어 왔던 이런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대형 언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LLMops라고 등장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똑같이 둘 다 AI 아니고 뭐 다른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LLMops 그래서 LLM을 실제로 뭐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게 이제 기존의 MLOps와 다른 점 근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 보이는 이제 세 가지 트랜스퍼 러닝, 컴퓨트 매니지먼트, 피드백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모델을 만들 때 정말 제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뭐 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서 우리가 AI 모델을 손수 이제 수작업으로 약간 한 땀 한 땀 만들어 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뭐 대형 언어 모델도 나오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학습된 모델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지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회사에 맞는 그게 이미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문제
에까지도 심지어 기존에 있던 어떠한 이런 난리지들을 어떻게 잘 정의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달라진 부분.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 혹은 챗GPT 같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당연히 컴퓨팅은 그 전부터 많이 썼는데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나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모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활용해야 되는 그 GPU 리소스의 어떠한 그 단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냥 이전에는 내가 AI 모델 하나 학습할 때 정말 많이 써도 수억이면 학습할 수 있었는데 챗GPT는 뭐 수천억 규모의 스케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이제 리소스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컴퓨팅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MLOps와 LLMops의 근본적인 두 번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피드백 루프인데, 사실 기존의 AI 모델들은 굉장히 이 AI 모델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간단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AI 모델에서 나온 정답이 맞냐 틀리냐, 뭐 이 이미지가 개냐 고양이냐, 약간 이 정도 스케일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면은, 혹은 뭐 그 다음 단어가 등장할 게 이게 맞냐, 이런 정도의 스케일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나오는 어떠한 그 대답이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얘가 뭐라 대답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이제 고민들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임프루브 해야 될지, 결국에 더 좋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LLM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LLM을 평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사람의 피드백들이 반영돼서 LLM이 더 나은 방향으로 임프루브 되는, 약간 이 피드백 루프가 기존과 굉장히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아까 보셨던 그런 AI 모델의 개발과 운영 과정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사이트 파트너스라고는 이제 뉴욕의 VC에서 나온 어떤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랑 다른 것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아까는 이제 이제 데이터를 처음부터 모아서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지,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는 약간 이런 어떠한 케이스가 있었다면은,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하는, LLM을 선택하는 약간 이러한 어떠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 모델들을 실제로 이제 제공해주는 약간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LLM 모델을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부을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나 혹은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파인 튜닝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대형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을 더 이제 학습을 내가 더 시켜서 파인 튜닝 할 것인지, 혹은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넣어서 이 프롬프트만으로 컨텍스트를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떠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잘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약간 이러한 어떠한 두 가지의 포인트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LHF라고 해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이제 by human feedback, 그래서 human feedback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화 학습을 시킬 것인지,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일단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LLM 모델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우리가 프롬프트 어떻게 잘 쓰는지,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프롬프트 플러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주변의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주입할 건지, 약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배포하고 마찬가지로 모델을 퍼포먼스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라든지 시큐리티 같은 문제들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에서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고려한다든지,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떠한 케이스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의 MLOps의 AI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개발 과정과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어떠한 파운데이션 모델, LLM 모델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모델을 잘 옵티마이즈해서 이거를 내가 더 적은 리소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뭐 이러한 어떤 종류의 모델 아키텍처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뭐 연동한다든지, 여기 보이신 대로 모델의 어떠한 그 결과들을 캐싱한다든지, 뭐 모델을 뭐 압축한다든지, 약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 자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뒷단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컴퓨팅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것인지, 우리가 GPU를 어떻게 더 이제 뭐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고사양의 GPU를 이제 어떻게 더 싼 가격에 가져올 것인지, 약간 이런 종류의 GPU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들에 집중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큰 모델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넣어서 여기에 이제 뭐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어서 이제 모델을 큰 규모의 어떠한 인프라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졌고, 기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들만 AI를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누구나 그냥 언어 모델을 가져다가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사실 우리가 LLM을 이제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챗GPT나 뭐 이런 LLM을 가지고 비즈니스 적용해보자 라고 했을 때, 흔하게 이렇게 네 가지의 크게 다른 이제 어떠한 그 레벨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단계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숙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레벨 1부터 레벨 뭐 4까지, 이제 레벨 4는 사실 레벨 한 99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러한 어떤 성숙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한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LLM을 일단 써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뭔가 GPT를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넣어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나는 이제부터 뭐 법률가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를 시작하는 프롬프트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고, 이 프롬프트에다가 심지어 내가 가진 컨텍스트까지도 잘 넣어서 이렇게 GPT를 잘 활용하는 단계를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RAG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뭐 벡터DB 형태로 잘 저장해서 이런 어떤 대형 언어 모델이 이제 우리 데이터를 잘 참고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RAG의 어떠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내가 실제로 더 학습을 진행해서 파인 튜닝해서 미세 조정해서 이제 더 이 언어 모델 자체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이런 게 파인 튜닝.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 99가 이러한 언어 모델 자체를, 혹은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회사들. 약간 이렇게 해서 단계가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사실 실리콘밸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다들 1번과 2번에서 머물리는 건 사실이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1번과 2번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비즈니스 밸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크게 다른 점들은 이제 파인 튜닝과 트레이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국내 기준 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사례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블룸버그 GPT라고 해서 뭐 파이낸스의 어떠한 데이터들을 더 넣어서 만든 GPT 모델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 데이터들을 더 넣어서 만든 GPT 모델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실제로 LLM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뭐 그게 파인 튜닝이 될 수도 있고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조직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그 LLM 활용법들이 유즈 케이스가 실리콘밸리에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각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SLLM, 소형 언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LLM을 만들어 본 사례들이 이제 뭐 크게 몇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런 것들 궁금하시다면 또 저희가 사실 이런 기업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사실 다루고 넘어가면은,
감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그젬플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프롬프트 엔지니어, 우리가 프롬프트만 쓰는 경우에 어떠한 그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그 미국의 VC 중에 하나인 매드로나라는 VC에서 만들어준 어떠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회색 처리된 부분 다 안 쓰는 영역이고, 보면 이제 뭐 프롬프트, 이제 그냥 이제 처음에 프롬프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호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그게 챗GPT가 될 수도 있고 오픈 AI 같은 어떤 이제 상업용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오픈 소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다가 이제 실제로 내가 이 모델들을 호스팅을 하고 그래서 띄워보고 이 위에서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막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 프롬프트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게 이제 가장 미니멈 하게는 내가 막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이제 조작하고 하는데, 이제 이 프롬프트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라든지 내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이제 프롬프트의 버전을 관리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좀 프롬프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임프루브 과정, 이 이터레이션 과정들을 이제 매니지하는 약간 이런 프롬프트 툴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모델의 아웃풋을 만들어낸 다음에 모델 아웃풋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에 다시 반영하는 약간 이러한 프로세스를 많이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게 된다면은 사실 크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프롬프트 뭐 엔지니어를 더 고도화할 건지 혹은 이제 평가를 더 고도화할 건지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임프루브 할 약간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프롬프트에 언제까지 내 데이터를 다 넣어서 해야 되냐, 약간 프롬프트 사실 이제 그 언어 모델은 기존 언어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만 이제 결과를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나의 데이터는 언어 모델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프롬프트에 넣어서 하다가 프롬프트에 넣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가지고, 시스템 오브 레코드는 이제 그냥 데이터, 모든 종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그 다음에 벡터DB에 넣어서 이 벡터DB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언어 모델들이 이 벡터DB를 참고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레그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이 레그라는 어떠한 그 방법으로 이제 LLM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만 많이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밸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레그라는 방법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우리의 어떠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챗봇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뭐 이제 뭐 LLM을 활용해서 뭐 QA를 대신하는, Q&A를 대신하는, CS를 대신하는 약간 이러한 어떤 봇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 정도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파인 튜닝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그로는 이제 뭐 이 LLM의 특성을 충분히 바꾸기가 어렵다,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그냥 주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학습 미세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어떠한 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자체를 이제 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레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인 튜닝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요 순서로 이제 프롬프트를 쓰다가 그 다음에 레그를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요 순서로 진행하는 것들을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연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정도, 이 정도의 예산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은 파인 튜닝은 이제 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아키텍처는 사실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시스템 오브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해서 여기에서 모델에다가 이제 파인 튜닝 한다든지 뭐 혹은 약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떠한 그 전체 AI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약간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트레이닝은 이 LLM 모델을 직접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뛰어난 조직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회사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트레이닝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되게 대략적으로 그 제너럴한 ML과 LLM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사실 많은 이런 팀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뭐 한국과 뭐 미국과 혹은 뭐 아시아 이런 팀들한테 이렇게 LLM 모델을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방식도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어떠한 그 비즈니스 자체는 이제 그 LLM 학습부터 제니아이 모델 배포까지, 뭐 일반적인 모델 학습부터 배포까지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아까 사실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었고 이 컴포넌트를 언제다 내가 공부해서 이 각각의 툴들을 도입하냐, 여기 몇 개의 툴을 도입해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화 인터페이스,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냥 어떤 환경에서나 뭐 어떤 클라우드나 혹은 내가 아예 그냥 외부망과 단절된 이런 환경에서 쉽게 내가 그냥 노트북 쓰는 것부터 그냥 클릭해서 챗봇 띄우는 것부터 파이프라인 같이 되게 엄청 복잡한 이런 작업까지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AI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제 뭐 AI를, 뭐 LLM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까지 내가 확장성 있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제 국내에서 LLM을 학습하는 조직들, 뭐 스캐터랩이나 리튼이나 이런 회사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LLM 학습하고 모델 배포하고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머신러닝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머신러닝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각각의 필요한 툴들을 도입해서 이제 공부하고 내가 이런 툴들을 막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지금 실리콘밸리가 아닌데, 우리 팀은 지금 나한테 LLM을 다 혼자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언제 연동 다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주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어떤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런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여러 가지 GPU들을 다 여기와 같이 연결을 한 다음에 이 GPU에서 내가 그냥 뭐 LLM 모델을 이제 GPU 뭐 10개, 20개 가지로 학습해줘, 혹은 내가 GPU 하나 가지고 모델을 배포해줘 라고 했을 때 그냥 저희가 그걸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는 약간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머신러닝 뭐 학습, 배포, 어떠한 머신러닝 그 태스크나 어떠한 인프라 위에서는 뭐 이게 수백 개든 수천 개든 간에 그냥 베슬런이라는 커맨드 하나로 실행을 하실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라마2를 가지고 파인튜닝 하려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베슬런에 태워야 되는가, 실제로 내가 이미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베슬런에 태워야 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의 어떠한 그 야물이라는 템플릿 형태를 저희가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클러스터는 내가 뭐 A100 자원을 쓸 거고, 뭐 파이토치 환경에서 이제 라마2 이제 요 코드를 임포트를 해서 이제 여기 보이는 오라클 환경, 뭐 A100 환경에서 파이토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라마2를 임포트를 해서 이제 이런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바로 이제 이러한 LLM 모델을, 라마2 모델을 이제 내가 인퍼런스 하거나 혹은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되게 유명한 모델을 바로 클릭해서 내가 학습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그 고객사분들이 쓰고 계시고, 그 고객사분들이 이제 뭐 분산학습이나 모델 배포나 되게 다양한 작업들,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실행들을 그 학습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큰 스케일에서 되게 확장성 있는 규모에서 모델 학습과 배포와 모든 작업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시보드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러한 모델 개발과 배포 과정 자체를 자동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러한 그래프대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큐레이션을 할래? 약간 이런 걸 선택해서 이제 자동으로 큐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이 학습되고 배포되는 약간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모델이 학습되는 약간 이런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이런 개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툴들을 가지고 뭐 자율주행을 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에서 매일같이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티팩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에 대한 저장소, 데이터셋에 대한 저장소, 클러스터에 대한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런과 파이프라인과 아티팩트 이 세 가지의 컨셉만으로 내가 그냥 이 아티팩트에다가 데이터랑 모델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내가 GPU 자원 연결하고 그냥 런을 통해서 학습 실행하고 배포 실행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막 실행하면서 내가 생성형 AI 모델들을 막 이제 올려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자동화하는, 완전 자동화해서 정말 미래에는 수십 수백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자동으로 배포되는 이런 AI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희의 어떤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툴들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스캐터랩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티맵이나 뭐 리튼이나 뭐 현대차나 약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저희 회사와 이제 MLOps와 LLMops의 어떠한 그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시간이 이제 제가 한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작년 말에 텍사스에서 진행한 MLOps 월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팀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행사였고요. 그래서 텍사스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뭐 각자의 AI 사례들을 발표하는 약간 이런 종류의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런 AI 기업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행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7가지 키워드가 작년 말에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7가지 키워드.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LLMOps, LLM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LLM 어떻게 파인튜닝 할 것인가, 배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리고 레그의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약간 이러한 주제들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회사들이 이제 각자의 주제들로 설명을 하는 약간 이러한 세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크게 저희가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릴 텐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페이스북이죠. AI를 가장 뛰어나게 하는 조직이고, 여기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들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메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MLOps 플랫폼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대형 이제 모델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 모델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트레이닝용 칩을 만든다. 약간 이런 어떤 AI 칩을 만든다에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발표하는 건 이제 아카디아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AI 뭐 약간 추론을 이제 실행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잖아요. 이 AI 추론은 실제 전력 소모량이 어떻고 비즈니스 밸류가 어때서 우리 ROI가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층에 어느 컴퓨터에서 어느 시점에 돌아야 가장 우리의 밸류가 많이 나올 것이다. 약간 이런 종류의 정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약간 디시전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언제 어떻게 학습하고 실행할 것인지 약간 이런 AI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플랫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아카디아라는 어떠한 플랫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AI 모델을 그냥 단순히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게 실제 전력 소모량이 어떻고,
그래서 이게 뭐 스케줄이 어떻고 여기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나 뭐 캐펙스나 이런 코스트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행할지 말지 이런 것들까지 AI가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메타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는 정말 굉장히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보돼서 많이 잘하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이제 약간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배달의 민족이라면 굉장히 큰 회사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2014년부터 AI를 하다가 이제 2021년쯤에 우리가 ML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2023년에 이제 ML 플랫폼을 어느 정도 만들어 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들어와서 저희 같은 플랫폼이죠. 들어와서 자동으로 모델 학습하고 배포하고 이럴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 왔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작년부터 LLM과 GenAI 약간 이러한 어떤 화두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약간 이 정도의 되게 말랑말랑한 약간 이러한 어떤 주제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드린 이유는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국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엄청 대단한 약간 그런 기술, 당연히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글로벌에서도 약간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격차가 크지 않고 되게 잘 참고해서 우리도 되게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LLMOS의 트렌드, 또 이제 미국의 VC 혹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LLM과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올해도 사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예정이라서 더 많은 트렌드가 보이면 또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이제 이러한 AI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 주셔서 이제 편하게 이제 궁금한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베슬 AI 발표는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베슬 AI 대표 안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